다 아시겠지만 송원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주 재미있게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가르치시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학교를 즐겁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멋지다 썩은 떡, 예, 뭐 김 9,900이 이런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정감 있고 재미있는, 그리고 막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동화책을 많이 쓰신 선생님이세요. 제가 선생님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그냥 외자라 또 더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이름이었었어요. 그때는 그냥 책으로만 알고 지냈었는데 재작년부터 그 기억전 시간에서 그 세월호로 별이 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낭송을 해주는 그런 낭송제가 있었어요. 그게 거의 한 30여 주 이상, 40여 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한 7달 정도 계속 진행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 강연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수가 모였지만 김태철 선생님 말씀처럼 되게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고 선생님의 그 소소한 이야기들, 우리를 향한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두 어린이가 아주 행복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아주 좋은 소중한 시간이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송원 선생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예. 일당 100으로 모이셨으니까 한 700명 오셨네. 아이들이 와서 제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게 이 꼬마 녀석이 읽은 건데 이거 내가 쓴 거예요. 축졸업 송원초등학교인데 이걸 50번 읽었다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뭘 이걸 50번씩 읽었냐 했더니 심심하면 이거 읽는데 그냥.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책이 또 하나 있는데 재밌는 것만 골라왔네. 김 9,900이. 원래는 얘가 김 8,600에서 끝날 뻔했는데 내가 김 9,900까지 얘를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김 9,900이야. 김 9,900이가 재밌겠어요? 김 8,600이가 재밌겠어요? 김 9,900이가 재밌겠죠. 이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뭐 4.16 어쩌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세월호 이야기 우리 동화작가 후배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만든 거거든요. 초창기에 나온 건데요. 저도 여기 참여해서 하나 썼어요. 50쪽이 있어요. 나도 여기 참여했는데 내가 최고령자로 참여했어.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에 쓴 이야기부터 향희 선생님 이름 빨리 오세요. 오늘은 그냥 아이들도 힘들어하지만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동심의 세계로 한 1시간만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동심의 세계, 어린아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는 걸로 착각하는 어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동심의 아이들, 슬픈 종소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도 내가 쓴 거예요. 전혀 슬프지 않은 내용인데 제목은 슬픈 종소리예요.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제가 학교 선생님을 오래오래 했었어요. 근데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만뒀어요. 아무 걱정 안 했을 때 이제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생님 할 때 우리 반 꼬마 아이들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학교에 가잖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면 우리 반 꼬마들이 쪼르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자기 책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가지고 책상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럼 나는 아침 자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갈 틈도 없이 바빠요. 아이들이 낸 일기장 보고 댓글 달아주고 일기장 보고 댓글 달아주고 소통하는 거예요. 일기장을 통해서.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우리 반 꼬마들은 쉬는 시간에 그냥 교실 안이 좁다고 콩알 튀듯 파달 튀듯 얼마나 신나게 뛰어노는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쉬는 시간인데. 근데 잘 놀다가 꼭 한두 녀석이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한테 와서 날 놀리고 도망치고 그래. 우리 반 애들이 날 뭐라고 놀리는지 알아요? 우리 반 꼬마들이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대. 산타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따져요. 무슨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선물을 안 주시냐고. 내일 학교 오실 때는 꼭 선물 좀 가져오세요. 알았죠? 작전 좋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내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아이고 선생님 수염이 꼭 저거 같아요. 이게 뭐 같은데? 이 교실 바닥 청소하는 빗자루 같아. 빗자루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빗자루 선생님하고 놀리는 애들이 많아요. 한 꼬마 녀석이 나한테 와서 빗자루 선생님하고 놀리고 헐레벌떡 도망치다가 교실 앞에서 꽈당 넘어졌어. 왜 넘어졌냐면 선생님을 놀려서 벌 받아서 넘어진 게 아니라 선생님을 놀리고 헐레벌떡 도망치다가 미처 한 꼬마 녀석이 교실 앞에 넘어져 있었는데 걔를 발견을 못해서 다리가 걸려서 꽈당 넘어졌어. 근데 서울 아이들은 좀 이상해요. 지가 도망치다 넘어져 놓고 여기 안산은 안 그럴 거야. 자기가 도망가 다리가 걸려서 꽈당 넘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이래요. 선생님 얘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렇게 친구 탓을 해요. 거리 열이면 여덟아홉이 그래. 근데 그런 아이들은 내가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안 시켜요.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상상력이 달라야 돼. 뭔가 생각이 달라야 돼. 얘는 달랐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와서 빗자루 선생님하고 놀리고 헐레벌떡 도망치다가 다리가 걸려서 꽈당 넘어졌잖아요. 벌떡 일어나면서 선생님 얘 죽었어요. 그 애가 교실에서 죽으면 안 돼. 그래 이 녀석이 걔가 죽기는 해두고 장난치다 넘어진 거지. 이랬어야 정상인데 그 말이 재밌어서 나도 똑같이 걔가 언제 죽었냐? 죽었으면 말이야 저기 운동장 건너편에 가면 철봉 밑에 모래밭이 있어. 거기 갖다 파묻어 줘라. 물론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농담으로 그러고 열심히 또 일기장 보고 댓글 달아주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종소리겠어? 그래 쉬는 시간 끝났다는 종소리. 이 쉬는 시간 끝났다는 종소리는요 초등학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엄청난 마법의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쉬는 시간 끝났다는 종소리가. 그래가지고 교실 안이 좁다고 콩알 튀듯 파달 튀듯 뛰어놀던 아이들이 얘들아 방금 종 쳤어. 놀던 걸 멈추고 각자 자기 자리 가서 앉아요. 그러면 이 종소리의 마법은 아이들한테만 적용이 되느냐? 교사인 나서 똑같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고 벌써 종 쳤네. 이런 일을 반도 못 끝냈는데 에이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얘들아 종 쳤지? 공부하자. 교과서 펴라. 그리고 교과서를 펴고 아이들 이렇게 쳐다보다 깜짝 놀랐어.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한 반에 30명 됐는데 3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이빨 빠진 거 뭐냐? 듬성 아이들이 없어. 얘들아 방금 종 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자 반장이 일어났어. 선생님 종 친 거 맞아요? 근데 애들이 다 어디 가고 없어? 그랬더니 왜 조금 전에 교실 앞에서 기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반 애들이요 기 파묻어 준다고 저쪽으로 끌고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뭘 실수를 했나 보다. 놀래가지고 창가로 가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젖히고 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반 꼬마들은 10명 정도가 저 운동장 건너편 철봉 밑에 모래밭 있는 데서 그제서야 막 교실을 향해서 뛰어오더라고.
난 수업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30명 중에 10명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수업을 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녀석들이 좀 이따 교실 한번 열고 들어오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들어오자마자 얼핀 자기 자리에 찾아가 앉을 텐데 이 10명의 꼬마 녀석들이 교실 앞에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줄을 맞춰 서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종천에도 늦게 들어왔잖아요. 엎드려 뻗치려고요. 엎드려 뻗치기 전에 니들 지금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한 걸음 앞으로 탁 나왔는데 요 녀석이 대장이야. 이 10명의 무리에. 이 녀석이 누구냐면 처음에 나를 빗자루 스님하고 놀리고 도망치다 넘어진 녀석 있지. 걔가 대장이야. 니들 지금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아 왜 조금 전에 기가 교실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 파묻어주러 갔다 왔어요. 뭘 잘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우리가요 기를 모래밭에 막 파묻어주려고 그랬는데요. 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얘 데려오느냐고 우리가 지금 늦은 거예요. 이 녀석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 어디 친구를 파묻어주러 가. 선생님이 농담으로 그런 거지. 빨리 들어가. 공부 시간이야. 들어가. 하고 일단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 급식 먹고 오후에 아이들 다 집에 보낸 다음에 오후 한 3시쯤 됐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도대체 이 꼬마 녀석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친구를 모래밭까지 파묻어주러 갔을까? 도대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결심을 했어. 좋다. 내일 학교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 사건을 낱낱이 파헤친다. 기다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씩씩하게 학교에 갔어. 가가지고 아침 자습하고 뭐 1교시 수업을 해야 되니까 1교시 수업 끝나고 1교시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자마자 동시에 30명이 우르르 일어났어. 아이들은 쉬는 시간 1분 1초 갖고 종 치자마자 30명이 우르르 일어나길래 내가 소리쳤어. 잠깐 움직이지 말고 다 자리에 앉아. 선생님이 할 말이 있다. 앉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30명이 동시에 우르르 일어나다가 야야 왜 그래? 우리 선생님 오늘 화나셨냐?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었냐? 뭐가 무슨 일 있어? 선생님이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 빨리 앉아. 그랬더니 30명이 우르르 일어나다가 다시 차차차차차 다 앉았어. 다 자리에 앉았지? 잘 들어. 어제 교실 앞에서 죽었던 녀석이 나와. 그랬더니 어제 죽었던 녀석이 아유 왜 그러세요? 빨리 안 나와? 나왔어. 어제 기를 저기 모래밭까지 파묻어주러 갔던 녀석들도 다 나와. 10명 정도가 우르르 나왔어. 나머지 놀아도 돼. 니들 잘 들어. 어제 기를 모래밭에 어떻게 파묻어주러 갔다 왔는지 사실대로 다 풀어.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단체로 혼난다. 사실대로 풀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사건을 사실대로 다 풀었어요. 나는 이 사건을 파헤친 다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어린이들이 꼬마 어린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그날 내가 알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 아이들의 위대한 상상력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는 거예요. 계속해? 그만해? 계속한다? 그 전날 한 꼬마 녀석이 나한테서 빗자루 선생님이 놀리고 도망치다 꽈당 넘어진 얘기 했죠? 그 벌떡 일어나면서 선생님 얘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으면 저기 운동장 건너편 모래밭에 파묻어져라 그러고 나는 열심히 일기장도 보고 댓글 달아줘야 되니까 이거 하느냐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까맣게 몰랐는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대. 얘들아 큰일 났어. 기가 방금 교실 앞에서 죽었어. 근데 선생님이 기를 저기 모래밭에 파묻어주래. 같이 갈 사람? 그랬더니 같이 갈 사람? 하더니 우리 반 개구장이들 한 10명 가까이가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이 10명의 역할을 정하는데 딱 3초 걸렸대. 얼마나 신속하게 역할을 정하냐면 1초 하는 순간에 동시에 5명이 달려들어서 죽은 킹기를 번쩍 들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역할 정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녀석은 오른팔 담당, 왼팔 담당, 오른쪽 다리 담당, 왼쪽 다리 담당, 마지막 5번째는 머리 받쳐주는 담당. 1초 만에 5명이 들었어. 2초 하는 순간 앞에 2명, 뒤에 1명, 3초 만에
대장이 정해지자 3초 뒤에 대장이 야야 빨리 교실 한문 열어. 앞에 있던 애가 알았어. 그래서 교실 한문을 열자마자 이 10명의 개구장이들이 죽은 긴기를 들고 복도로 튀어나갔어. 근데 이 녀석들이 초등학교 2학년 꼬마들이에요. 기를 들고 복도에서 빠른 속도로 층계가 있는 중앙 층계가 있는 층계를 내려가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다다다다다 달려가가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중요해. 우리나라 학교 층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층에서 1층으로 한 방에 이렇게 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 내려왔다가 수평이 됐다가 디귿자로 꺾여서 내려가요. 근데 죽은 아이 김기가 나한테 선생님 있잖아. 아이들이 나를 두고 층계를 내려갈 때 자기가 속으로 이랬대. 내려가는데 살아날까 말까 살아날까 말까 고민을 했대.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저를 두고 층계를 내려가는데요. 잘 봐요. 이쪽이 머리 쪽이고 반대쪽이 다리 쪽인데 처음에 자기를 머리 쪽으로 해서 들고 내려가더니 내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녀석 이렇게 위험한데 빨리 살아나야지 했더니 나를 째려보면서 살아나면 안 되죠. 아니 왜 안 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살아나 보세요. 그러면 한 번도 즐겨보지 못한 이 흥미진진한 놀이가 저 때문에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무서워서 살아났더니 친구들이 안 돼, 너 다시 죽어. 그럼 다시 죽어야 되잖아요. 2번 죽는 것보다 한 번 죽는 게 낫잖아, 그지? 근데 다행히 이렇게 됐대요. 처음에 무서워서 살아날까 말까 살아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자기 몸이 어느덧 수평이 되더래요. 수평이 되는 순간 아이고 안 살아나기 잘했다 하자마자 디귿자로 꺾여서 슉 내려갔는데 고맙게도 디귿자로 꺾여서 내려갈 때는 다리 쪽으로 들고 내려가더래. 아주 기분이 좋았대. 미끄럼틀 타는 기분이었대. 미끄럼틀 다 타봤지? 그래 미끄럼틀 슉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미끄럼틀을 머리 쪽으로 슉 위험하겠지? 아니야. 절대 안 위험해. 어린이 여러분들이 한바탕 즐겁게 놀 때는 하느님이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해놔. 사고 안 나게 도와줘요. 그날은 어떤 안전장치를 해주셨냐면 잘 노는 게 중요해. 사고 안 나. 하느님이 다 도와줘. 죽은 아이 김기가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고 몸이 빼빼 말랐어. 그래가지고 5명이 얘를 들고 운반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 들고 뛰어갔대. 만약에 죽은 아이 김기가 우리 반에서 키도 크고 배불뚝이라고 생각해봐. 들고 가다가 아이고 무거워 뚝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그치? 사고 안 나게 돼 있어. 잘 노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상상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제가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1년이면 한번 100군데 이상 강연을 다니는데 주로 초등학교 꼬마들 작가회 만남으로 다녀가지고 제 말투가 애들 다루듯이 하는 어른 상대는 잘 안 하니까 동심의 세계로 들어왔으니까 이해하세요? 나중에 화낼까 봐. 근데 여기서 이 슬픈 종소리라는 동화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처음에 선생님한테 와서 놀리고 도망친 아이 말고 먼저 교실 앞에서 까불다 넘어진 아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꼬마가 교실 앞에서 까불고 장난치다 꽈당 넘어졌어. 일단 넘어지면 기분 나쁜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꽈당 넘어지자 아이씨 나 넘어졌어. 에이 기분 나빠. 에이 일어나자. 하고 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일어나려고 꿈틀한 죄밖에 없어. 일어나려고 꿈틀하는 그 찰나에 한 친구가 다다다 달려와서 쾅 쳐가지고 2번째로 꽈당 넘어졌어. 2번째 넘어진 거는 전혀 자기 잘못이 아니야. 친구가 와서 부딪혀서 넘어진 거니까 2번째 넘어졌어요. 몹시 화가 나서 얘 입에서 험악한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 도대체 어떤 하고 따지려고 다시 한번 꿈틀하는 찰나에 먼저 와서 부딪힌 친구가 선수를 쳤어. 이렇게. 선생님, 얘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서 따지려다가 내가 언제 죽었지? 쟤가 나 죽었대는데 하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래 좋다. 정 네 소원이 그렇다면 내가 죽어주지 하고 얘가 죽었어. 만약에 얘가 죽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야 죽긴 누가 죽어? 나 안 죽었어. 벌떡 살아났으면 거기서 끝이야. 동하고 판타지고 뭐가 없어. 근데 얘가 용감하게 죽어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10명의 개구장이들 사이에서 상상의 놀이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용감하게 죽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오해할까봐 얘기지. 그러면 요 꼬마 녀석이 교실 앞에서 진짜로 죽은 거야? 아니면 죽은 아이 역할을 맡은 거야? 역할 맡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아이 역할을 맡은 기를 들고 이 녀석들이 무사히 층계를 내려가서 운동장으로 진출했어요. 운동장이 되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있어요. 그죠? 중앙 현관을 통해서 나갔는데 모래밭은 저 대각선 방향 저쪽 끝에 있는데 운동장으로 진출하자 대장이 이랬대. 얘들아 잠깐 내려놔. 그래서 죽은 아이 역할을 맡은 킹기를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놨어. 그리고 잘 봐. 모래밭이 저쪽이야. 우리 이제 절로 갈 거야. 다시 들어. 그래서 5명이 가서 다시 들었는데 여기서 나는 이 사건을 파헤치다가 그냥 가만히 그냥 있을 걸. 괜히 한마디 얘기했다고 우리 반 꼬마들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그래서 얘들아 그럼 죽은 아이 역할 맡은 기를 들고 저기 모래밭으로 달려갔어? 했더니 이 10명의 꼬마들이 눈을 위아래로 부릅뜨면서 나한테 누가 그렇게 가요? 아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누가 그렇게 가요? 그럼 니들은 어떻게 갔는데? 잘 보세요. 이 아이들의 놀라운 상상의 세계를 보세요. 그냥 죽은 아이 역할 맡은 기를 들고 모래밭을 향해 곧장 달려가서 끝.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그 니들 어떻게 갔냐 했더니 얘를 들고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갔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지그재그로 가면 심심하고 따분하니까 역할놀이를 하면서 가는데 1차 역할놀이에서 지루해지면 2차 역할놀이로 변화시키고 3차 역할놀이까지 10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순간에 역할놀이를 3차례나 변화시키는 놀라운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얘네들이 갔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 왜 옛날에 너는 안 그런 것 같다. 자세 좋은데? 이게 말이야 뭐냐면 송원 팬클럽 배지야. 요거 100만 원 주고 주문 제작한 거야. 이쁘지? 예. 자세 좋으면 내가 너 줄 거야.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지? 옛날에 왜 옛날에 집에서는 엄마 말을 아주 안 듣고 학교 와서는 담임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냥 애들하고 싸우긴 하고 그냥 이런 아이가 살았어. 그 아이 때문에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속병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병이 깊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엄마 시체를 끌고 강가로 가가지고 강가에다가 엄마 무덤을 만들어준 다음에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 할까봐 엉엉 울던 녀석이 있어. 누구야? 그래 청개구리.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알아. 그러니까 대장이 이랬대. 얘들아 우리는 청개구리가 될 수 없다. 어떻게 우리 친구를 모래밭에 파묻냐. 우리는 저 뒷산 양지 바른 곳에 갖다 묻어주자. 다 같이 뒷산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현실에서는 운동장을 왔다 갔다 모래밭으로 간 거지만 이 아이들의 상상의 놀이 속에서는 들판을 지나가고 냇가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날씨가 무더워서 커다란 나무 그늘 밑에서 쉬었다가 무사히 저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 들어가자 대장이 얘들아 여기가 좋겠다. 아주 양지 바른 곳이네. 다 같이 땅을 파자. 그 친구들이 좋다 얘들아 땅을 파자 하고 땅을 탁 파는 그 찰나에 자 산 아래 마을 초등학교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더래. 무슨 종소리겠어.
전 세계 어린이들을 가장 슬프게 하는 종소리, 쉬는 시간 끝났다는 종소리, 더 이상 놀면 안 된다는 이 끔찍한 종소리, 슬픈 종소리, 쉬는 시간 끝났다는 종소리, 슬픈 종소리예요. 그래서 대장이 야야 방금 종 쳤어 이제 그만해. 그랬더니 그때까지 죽은 아이 역할 맡았던 김기가 종 쳤어 하고 벌떡 살아나더래.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오느냐고 늦었대네. 이 사건을 제가 동화로 재구성해서 쓴 게 슬픈 종소리라는 동화책이에요. 재밌었어요? 이 어른의 세계와 어린이의 세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른 여러분들 즐거운 쉬는 시간이 10분 돌아왔습니다. 재밌게 노세요. 그럼 어른들은 그래. 아니 10분 동안에 뭘 놀아? 아메리카노 커피나 한잔 타먹고 말지. 그런다니까요. 스마트폰 검색할 시간도 모자라겠네. 그런데 아이들을 보세요. 쉬는 시간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책 한 권 분량을 노는 이 위대한 상상력.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할 동심의 세계입니다.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반응이 없었어. 그러면요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뭐. 네? 네가 재미없다고 할 때까지만 할게. 네? 힘들면 얘기해. 근데 너는 굉장히 중요해요. 100만 원짜리 송원 팬클럽 배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어? 네. 제가 강연 다닐 때 이거 3개씩 갖고 다녀요. 근데 혹시 오늘 아이들이 같이 오는 아이가 있을까 해서 내가 챙겨왔어요. 마침 왔네. 어른들이 이거 소용없어. 소용있어요? 이거 송원 팬클럽 좋아 자세 봤어. 이제 대단하다 덜렁공주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요 슬픈 종소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꼬마들이고, 요 대단하다 덜렁공주의 요 녀석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자 이야기예요. 한 단계 올라갔어요. 네? 3학년. 3학년 국어 교과서에 뭐가 실려 있냐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에 따른 원인이 있다는 걸 1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교과서에서 예를 든 게 닭과 달걀을 예로 들었어요. 이게 닭이라고 칩시다. 요게 달걀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닭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달걀이라는 결과가 생긴다는. 또 달걀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닭이라는 결과가 생긴다는 걸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긴장할 거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교과서에 던져놨냐면, 그렇다면 옛날에 닭에서부터 출발을 했을까? 아니면 달걀에서부터 시작했을까?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무수히 얘기됐던 건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른들은 순간 긴장해요. 자기 시킬까봐, 틀릴까봐. 근데 아이들은 서로 발표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반에서 벌어졌던 일을 제가 그대로 중계방송할게요. 한 아이가 일어나서요. 선생님 그거요 닭이 먼저예요. 왜? 그러면 자 보세요. 닭이 달걀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닭이 먼저죠. 그리고 아이들은 꼭 이렇게 털을 달아요. 제 말이 맞죠? 그렇네. 닭이 달걀을 낳네. 그럼 바로 역공이 들어옵니다. 또 한 아이가 선생님 그거요 달걀이 먼저예요. 왜?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됐으니까 당연히 달걀이 먼저죠. 제 말이 맞죠? 아이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옥신각신합니다. 한동안은. 근데 아이들은 서로 이제 막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막 우기고 막 떼쓰고 이러다가 질적으로 탁 변화가 오는 시점이 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예를 든다는 게 설득력이 생겨요. 예를 잘 들면. 그래서 제가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꼬마가. 자, 보세요. 사람도 어린이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게 맞지. 어른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린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는 순서가 맞지. 닭이 점점 줄어들어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달걀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달걀이 먼저야 맞아요. 그 아이들이 갑자기 숙연해졌어. 그렇듯해. 그러니까 예를 든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또 한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그거요 닭이 먼저예요. 왜? 제가요 지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에 갔었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하느님이 닭부터 만들까 달걀부터 만들까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닭부터 만들었대. 그때 하느님이 만든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어느 날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닭이 먼저야 맞아요. 그래서 얘들아 수업 끝났다.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상대로 이기겠냐. 하느님이 닭부터 만들었대는데 우리 그럼 닭이 정답으로 하지 뭐. 어? 넘어간다 하는 찰나에 대단하다 덜렁공주가 일어났어. 대단하다 덜렁공주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지금까지 한 거 다 틀렸어요. 어? 그럼 뭐야? 그거요. 이 덜렁공주라 말이 좀 빨라요. 그거요. 닭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걀이 먼저고 달걀 입장에서 닭이 먼저예요. 지금 뭔 소리야? 좀 천천히 얘기해봐. 했더니 덜렁공주가 이랬어요. 그거요. 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걀이 먼저고 달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닭이 먼저래. 왜? 제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닭이 이런데요. 닭의 입장에서 먼저 닭이 내가 어디서 왔지? 아 맞다. 저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인 내가 됐으니까 닭인 나보다는 달걀이 먼저네. 이해가 됐죠? 달걀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예요. 내가 어디서 왔지? 아 맞아. 저 닭이 나를 낳네. 닭이 먼저네. 그래서 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걀이 먼저고 달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닭이 먼저래요. 이 놀라운 관점을 내 제자가 3학년짜리 제자가 발견했어. 아, 선생님이 훌륭하면 아이들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얘들아 덜렁공주의 저 관점 너무 멋있다. 우리 반은 저걸 정답으로 하자. 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걀이 먼저고 달걀의 입장에서 보면 닭이 먼저. 얼마나 멋있어. 저걸 정답으로 하지 뭐. 그랬더니 약삭빠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우리 반 남자 반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덜렁공주가 말한 거 틀렸어요. 그럼 뭐야? 그거요. 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닭이 먼저고요. 달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걀이 먼저예요. 너 지금 장난치냐? 아닙니다. 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봐. 너 장난치는 거면 혼날 줄 알아. 그랬더니 반장이 이랬어. 닭이 먼저 이런데 닭의 입장에서 내가 저 달걀을 낳았네. 내가 먼저네. 달걀은 또 반대로 달걀 입장에서 달걀이 나한테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됐으니까 내가 먼저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덜렁공주가 착한 아이일까요? 아니면 반장이 착한 아이일까요? 하는 거예요. 누가 착해? 모르겠어? 그러면 동화 작가는 어린이들이 제가 쓴 동화를 읽고 덜렁공주처럼 성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반장처럼 성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덜렁공주예요. 왜? 덜렁공주는 착해.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줘요.
이게 문학의 관점입니다. 근데 반장은 내 거부터 우선 챙겨놓고 시작하니까 이 다음에 반장이 더 잘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덜렁공주의 이 입장이 바로 착한 아이의 관점, 문학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나한테 일깨워준 대단하다 덜렁공주인데, 정답은 달걀이 먼저야 맞아요.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의 관점을 정답으로 가르칠 수는 없어요. 창조론은 학교에서 정답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아무리 닭부터 만들었다고 해도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걸 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달걀에서 높은 단계의 닭으로 성장해 가는 이 순서가 정답이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도 아이들하고 물론 얘기하고 이제 그런 과정도 덜렁공주의 관점이 얼마나 멋있느냐도 이제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끝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독자들이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뭐 그래요. 너는 아직 안 했지? 걔가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래서 나 여기 저 어린이 대공원 있는 근처에 살아. 그랬더니 우리 집은 구의동 가까운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어디서 어떻게 그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 대신 방법은 있어. 내일 니네 담임 스님하고 상의를 하고, 아니면 도서관 사서 스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송원 동화 작가 스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많은 아이들하고 같이 동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번 얘기나 해봐. 혹시 알아? 네 능력이 될지 모르겠다만. 그랬더니 알았어요. 며칠 있다가 그 학교 사수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꼭 좀 오시라고. 어떻게 섭외하는 줄 몰라서 생각을 못했는데 2학년 꼬마가 와서 보채는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세연인데 이름이 한 7, 80명 이렇게 모이고 학부모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화 속의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세연이한테 송원 팬클럽 배지도 하나 주고 뭐 이러고 헤어지기 전에 세연이가 선생님 왜 대단하다 덜렁공주 있잖아요. 응, 그래서 거기서 정답은 달걀이 먼저인 게 맞잖아요. 응, 그래서 그래도 저는 닭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왜? 달걀이 먼저면 병아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 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닭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대단한 독자다. 그걸 진작 알았으면 결론을 좀 바꾸겠을걸. 그러니까 이 문학이라는 건요, 명확한 정답이 있는데 또 하나의 정답을 찾아냈는데 그 또 하나의 정답이 진짜 정답보다 더 감동을 줄 때 문학이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뻔히 정답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엄마 닭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게 오히려 더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뭐 성인 문학이든 어린이 문학이든 이런 새로운 정답을 찾아내는 이런 게 아마 상상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대단하다 덜렁공주예요. 이번엔 좀 어려웠나요? 재밌었어요? 야, 가서 시간을 너무 오래 하면 또 사람이 별로 없으면 나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그래도 또 우리 김태찬 선생님이 서울까지 데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이 뭐 연합문명 되면 뭐 된 거죠. 뭐. 그죠? 야, 또 갑니다. 응? 딱 걸렸다 임진수야. 이 책 봤어? 아직 안 봤지? 꼭 봐. 되게 재밌어. 이 교직에 있다 보면요. 1년 중에서 가장 편한 날이 하루 있습니다. 3월 2일 개학식 하는 날입니다. 3월 2일은 아이들이 다 학년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고 담임선생님이 바뀌고 친구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자기 본질이 간파당할까 봐 아주 조용히 있는 날이 3월 2일 하루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가장 편한 날이 3월 2일인데 그 3월 2일조차도 중고등학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였어요. 그 3월 2일조차도 한 2시간만 같이 지내보면 올해 나를 괴롭힐 우리 반 말썽쟁이 금, 은, 동 메달이 탁탁탁 눈에 띕니다. 늦어도 3월 3일 안에 결판 납니다. 금은, 동 메달을. 착한 어린이표 금은, 동 메달을 발견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서 금은, 동 메달이 탁 뜨는데 이 금은, 동 메달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이 금은, 동 메달은 공부를 안 하거나 해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공부하고는 인연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특징은 그래서 걔네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는 지옥 가라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게. 둘째는 대개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7, 80%, 10중 8구는 대개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그 금은, 동 메달에 되게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게 좀 슬픈 특징인데 생김새가 그렇게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 별로 없어요. 나하고 같은 과야. 딱 보는 순간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금은, 동 메달이 담임 선생님의 1년의 타켓이 됩니다. 걔네들이 대표적으로 얻어맞고 벌 서고 이제 군대를 얘기하면 고문관처럼. 근데 이 교육 제도권 교육의 무서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 교실에 3월 2일 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들어온 아이는 이변이 없는 한 그 금메달을 그대로 목에 걸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은메달은 은메달로, 동메달은 동메달로 올라가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담임교사가 1년 동안 허수아비처럼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변화도 안 줘. 변화가 될 수가 없지. 걔네들이 늘 얻어맞고 야단맞고 그러니까 금메달은 금메달. 그해 우리 반 막강한 은메달 임진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임진수를 통해서 동심의 놀라운 세계를 체험해서 이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산 지역은 어떨지 몰라도 초등학교 요즘은 이제 많이 지방으로 가서는 많이 바뀌는데 식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요. 1학년 하면 1학년은 아이들이 급식을 못 하니까 교실에서 어머니들이 2인 1조로 조를 짜가지고 급식 봉사활동을 해줘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2학년 1학기까지 되게 갑니다. 2학년 2학기 되면 어쩔 수 없이 담임선생님하고 애들하고 그냥 고사리 손으로 해야 돼. 근데 2학년 근데 임진수가 근데 이 자기 엄마가 급식 봉사활동을 온 그 아이가 그날의 금메달이에요. 그거 서열이 탁 정. 우리 엄마 왔어. 한 대 맞고도 가만히 있어. 쟤는 엄마 왔어. 그게 1학년 교실에서 통해요. 그게 임진수가 우리 엄마도 급식 봉사활동을 오면 내가 은메달 딱지를 벗고 금메달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왜 급식 봉사활동 하나? 그랬더니 진수 엄마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급식 봉사활동이야. 엄마 못 가. 그때 진수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이러면 되겠다. 진수 할머니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지. 혹시 알아? 그래서 이제 진수 아버지가 그 자기 어머니한테 할머니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진수가 이제 2학년 올라왔는데
급식 봉사활동 엄마가 안 온다고 저렇게 징징대는데 힘들지만 어머니가 몇 번만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진순의 할머니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임진순의 할머니는 임진수가 우리 반 말썽쟁이 은메달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뭐 두만 안고 오시겠다고 해서 그 다음 달 진수 차례 때 할머니가 오셨는데 서울에 가면 2호선 전철 이렇게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제가 근무하던 데는 한양대학교 옆에 뚝섬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들어가는 성수동에 근무하고 있었고 임준순의 할머니는 이 반대편 신림동 서울대 입구 있는 쪽에 사셔가지고 2호선 전철 타고 반 바퀴를 돌아서 뚝섬역에 내려서 10여 분을 걸어서 와가지고 급식 봉사활동을 하시고 교실 청소까지 해주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73이에요. 그러더라고. 아유 그러면요 다음 달 진수 차례일 때는 오시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날은 제가 다른 어머니하고 이렇게 애들 급식 다 한 다음에 늦게 먹으면 돼요. 그랬더니 진수 할머니가 그건 안 되죠. 선생님 아이들 가르쳐야죠.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러고 또 다음 달에 또 오셨어. 5월 한 20여일 됐, 그러니까 3월, 4월, 5월. 첫째 딸은 안 왔으니까. 그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제 급식하고 저는 아이들 데리고 저 교문 밖에 저 건널목까지 이렇게 배웅해주고 다시 교실로 오면은 이제 그 사이에 청소가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침 바카스가 한 박스 있어가지고 바카스를 딱 그 당시에는 주로 바카스가 유행하던 때야. 요즘은 피터 500인데. 그래서 뚝 따가지고 진수 할머니 이거 피곤하시죠? 이거 하나 드시세요. 그 했더니 이거 바카스를 막 드시려다가 말고 제가 우리 진수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셨는데요? 그 진수 할머니가 진수한테 진수야, 니네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고 물어봤대요. 단지 그 한마디 듣는 순간 내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검은 동메달을 얼마나 쥐어박았는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뭐 그게 막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수가 3개월 동안 나한테 당한 온갖 서러움을 콩이와 파치 할머니한테 다 일러 바쳤을 거 상상하니까 내가 이만 그냥 현기증이 나더라고. 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교실 구석에 쥐구멍이 있으면 그 쥐구멍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는 살다 그렇게 혹독한 교원 평가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니네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한마디에 내가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선생이었는지.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좀 내가 저질이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진수 할머니한테 할머니 진수한테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이 사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교직을 떠나는 걸로 하죠.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교사인지 그 한마디 제가 다 깨달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해결하죠. 이렇게 말이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진수 할머니가 우리 진수가 그러는데요. 선생님이 겁나게 좋은 분이라 그러네요. 예? 뭐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진수가요. 선생님 할머니 우리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랬더니 이런 세상. 그날 어떻게 퇴근해서 집에 왔는지 다음날 무슨 정신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너무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24시간을 정말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표를 써가지고 출근할까 하다가 일단 학교에 한번 가보고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임진수가 까불까불하면서 이제 교실로 오는 소리가 들려요. 금은 동메달은 조용히 교실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기서부터 표를 내고 들어와요. 임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길래 내가 반가워서 진수야 이리 와봐 했더니 왜 그러세요? 하도 의도 터져가지고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몸동작 하나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서럽게 당했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진수야 이리 와 그러고 쭉 달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다시 한번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진수야 너 야단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이리 와봐. 그랬더니 조심해서 오더라고. 진수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처음으로 은메달 임진수를 그냥 으스러져라 끼워놨어. 끼워놓은 다음에 내가 고백을 했어요. 진수야 그동안 잘못했다. 선생님 앞으로 잘할게. 너희 금은 동메달은 오늘로 해방이다. 이제 정말 너희들한테 서럽게 안 한다. 그 대신 진수야 하나만 물어보자. 어제 할머니가 너희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네가 3개월 동안 당한 그 온갖 서러움을 다 일러 바치지. 왜 그랬어? 그랬더니 진수가 남생이처럼 목을 쭉 빼면서 그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죠. 왜 안 돼? 그러면 선생님이 창피하잖아요. 진짜. 그 순간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그 진수가 말하는 순간 그 공부 좀 못한다고, 말썽 피운다고, 가난한 집 아이라고, 그걸 또 생긴 게 좀 뭐 호감이 덜 간다고, 그걸 1년 내내 구박을 해가지고 금메달로 보내고 은메달로 보내는 이 제도권 교사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제도권 교사를 할머니한테 할머니 걱정하지 마. 우리 선생님 아주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임진수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그 순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배운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쓴 무지개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까맣게 잊었다가 그 무지개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는 문학 청년이었으면서도 그 시를 이해 못했어요. 저 말썽꾸러기들이 무슨 어른의 아버지? 이거는 워즈워드가 한참 많이 갔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이해했다는데 나 그날 알았어요. 윌리엄 워즈워드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동심이 어른의 아버지의 위치에 가 있다는 걸.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도 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말렸을 때 걔네들 건드리지 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천국은 없어. 2000년 전에 예수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거. 나만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진수를 끌어안고, 진수야, 그래, 고맙다. 어제 네가 날 구원했어. 이 녀석아. 어제 선생님이 저 지옥 끝자락까지 떨어졌다가 네 말 한마디에 살아났어. 고맙다. 너는 더 이상 우리 반 은메달이 아니다. 그랬더니 진수가 그럼 제가 금메달 됐어요? 아니야. 너는 이제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다. 그럼 제가 뭐예요? 너 같은 어린이를 일컬어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한다. 네가 나를 구원했어. 앞으로 잘할게. 그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다 붙여갖고 다녀 내가.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뛰노나니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내 생애의 하루하루가 천성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이게 그 유명한 시입니다. 이걸 내가 탁 낭독하면 아이들은 막 박수치고 그래요. 제가 임준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인생 교육관이 180도 달라졌어요. 금은 동메달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걸 가르쳐준 게 딱 걸렸다 임진수 은메달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제자 녀석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누구냐? 저예요. 김기요. 슬픈 종소리에서 죽은 아이 역할을 맡았던 녀석이에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세요? 너를 기억 못하면 사람도 아니다. 잘 지내냐? 그랬더니 예, 저는 잘 지내요. 너 지금 몇 학년 됐냐? 고3인데요. 고3? 아이고, 많이 컸네.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3반 때, 야, 10년이 넘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어? 그랬더니 내일 모레가 스승의 날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그럼 그때 우리 2학년 3반 때 그 꼬마들 서로 연락이 되니? 그랬더니 뭐 멀리 전학간에 말고는 그래도 같은 동네 사는 애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 혼자 오기가 좀 그러니까 저 그때 우리 2학년 3반 친구들 이렇게 알아보고 몇 명 데리고 와. 고3이면 힘들겠다.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게. 데려와. 그랬더니 나는 한 서너 명 올 줄 알았는데 15명이 오러 왔어. 그래가지고 가자 하고 우리 제가 군자동에서 군자역 그 575선 교차로 군자역 가까이 살거든요. 그 뒤에 먹자 골목이 있어요. 그 먹자 골목 가가지고 삼겹살집 가가지고 네 테이블 아주머니 여기 생삼겹살로 그냥 삼겹살보다 생삼겹살이 좀 더 비싸. 2,000원 더 비싸. 하고 애들 쭉 이제 고서 이제 막 먹는데 이 녀석들이 열심히 먹다가 한 두세 절은 먹더니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이 젓가락을 탁탁탁 내려놓더라고. 그래서 왜 이 집 삼겹살이 맛이 없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얘가 소주도 한잔 하고 싶다는데요. 아 맞다. 소주 없이 삼겹살을 먹는 건 고문이다. 그래 고3이면 한잔 할 수 있지. 아주머니 여기 소주. 소주. 그때가 4, 5년 전인데 한 30만 원 나오더라고.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그때 딱 걸렸다 임진수가 그 자리에 같이 동석했어요. 임진수가 술이 권하여져가지고 선생님 왜 어느 날 자기가 인터넷에서 자기 이름 임진수를 검색해 보니까 딱 걸렸다 임진수라는 책이 딱 뜨더라는 거예요. 그냥 놀래가지고 이거 우리 선생님인데 하고 교보문고로 달려가서 이 책을 사서 바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저를 주인공으로 동화를 쓰셨으면 연락을 좀 주셔야지요. 내가 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 초등학교 2학년 때 꼬맹이 그때 니네 전화번호도 없을 텐데. 그래 어땠어? 뭐 재밌게 읽었니? 얘기했더니 아유 저를 주인공으로 써주셔서 고맙죠. 근데 선생님 저는 제가 그렇게 선생님을 힘들게 했는지 이번에 이 책 보고 알았어요. 아니야 사실은 네가 날 구원했잖아. 그 기념으로 쓴 거야. 딱 걸렸다 임진수입니다. 잘 컸어요. 금은동메달인데 아주 잘 컸어요. 끝났어요? 시간을 보고 짤막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그래도 1시간뿐이 안 했네. 원래는 2시간짜리인데 하나만 딱 더 끝냅시다. 응? 참을 수 있어? 왜냐면 너는 잘 참아야 100만 원짜리 송원 팬클럽 배지를 받는 거야. 어? 뭐 들을만 합니까? 재밌어요? 동심의 세계가 이거 만만치 않은 세계입니다. 사실은.
아까 미리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수준을 좀 높여서 용수도짜리 4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이 용수라는 녀석은요, 우리 반 막강 금메달입니다. 은메달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대단한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급 목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월에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가정 방문을 합니다. 교육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대접 안 받아요. 커피 한 잔. 그리고 1시간 상담하고 딱 일어나 나와요. 그러면 다 해결돼. 그리고 두 번째가 한 달에 한 번씩 소풍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은 너무 작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야지.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줘요. 에? 위험하다고. 근데 나는 그냥 다녀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학교 교육위원이라 교장 선생님 이거 똑바로 못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 좀 제대로 하세요. 맨날 나한테 야단 맞으니까 나 가정방문 갔다 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우리 반 소풍 또 갑니다. 다녀오세요. 그 대신 운영위원회 야단 좀 치지 말라고. 잘못하니까 그 서류를 꼭 공개해보면 뭐 잘못하는 게 다 나와요. 투집 잡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에도요 소풍 갈 때 굉장히 많아요. 길동 생태공원도 있고 서울숲도 있고 청계천 투어도 해도 되고 뭐 저 고궁에도 갈 수 있고 많습니다. 아차산 넘어가서 생태공원 둘렀다가 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소풍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평소에 보통 7, 8명이 용수한테 얻어 터져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부딪히면 날 쳤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풍 갈 때부터는 내가 맨 앞에서 용수선을 꼭 잡고 가요. 이걸 놓치는 순간 7, 8명이 얻어 터져. 이 즐거운 소풍날 이게 뭐 근데 용수는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손을 잡고 가는 줄 알아요. 에? 그리고 다른 아이가 이쪽 손 잡으려고 그러면 완전히 독점이야. 어디 못 잡아. 용수 독점이야. 그러면서 그 해에 제가 정한 목표가 이거예요. 용수야, 이 막강한 금메달 용수, 네가 올해 내 속을 100번을 뒤집어 봐라. 내가 101번을 참는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용수는 내가 은메달 진수한테 구원받은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금은 동메달을 180도 다른 관점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문학적 관점으로 변화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을 만난 거죠. 근데 아마 1학기 끝날 때 이미 100번 이상 내 속을 뒤집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용수한테 잘 보이려고 용수의 가정 방문도 가고 뭐 용수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용수 그래 해줄게. 어떻게 좀 사람 좀 만들어 볼까 하고 혹시 또 임지수처럼 나한테 어떤 구원의 선물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뭐 계산도 아주 없진 않았지만 하여튼 금은 동메달 내가 잘해준다. 그 2학 그러고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10월 말쯤 돼서 이제 4학년 전체가 4학년 전체가 가는 건 당연히 우리도 가는 거고 다른 반 안 갈 때는 우리 반만 몰래 가요. 저 참 청량에서 기차 타고 강촌까지 기차여행도 가고 재밌어요. 아이들도 아저씨 해가지고 막 계란 사서 먹고 막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제 학교 운동장 건너면 스탠드 이렇게 1반, 2반, 3반 이렇게 다 이제 인원 파악하는데 우리가 큰 학교라 8반까지 있었어요. 근데 내가 4학년 1반인데 4학년 1반, 2반, 8반까지 이제 부장 선생님이 1반 다 왔습니까? 애들 2반 다 왔습니까?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반 다 왔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하는데 용수가 나는 운동장 쪽에 있고 지금 스탠드 쪽에 있다가 쭉 달려오더니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나? 제가요 깜빡 잊고 돗자리를 집에다 놓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서 돗자리 가져올게. 그건 안 되지. 지금 출발하는데. 그리고 내가 용순의 집에 가정 방문을 가봐서 알아. 얘가 아무리 빨리 뛰어갔다 오더라도 한 15분 가까이 걸린다는 걸. 그걸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바로 부장선생님 반 출발한 다음에 1반, 2반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안 돼, 참어. 그 돗자리 갖고 온 애들 많네 뭐. 그래, 괜찮아. 아, 이랬더니 자기가 요구하는 걸 처음으로 거절했다고 이 녀석이 화를 벌컥 내더니 자기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열쇠를 꺼내더니 내 발밑에다가 그냥 패대기를 치더라고. 거기서 무너지면은 100번 참은 게 그냥 물고 흔대는 거예요. 그 내가 소풍날인데 참아야지 하고 이걸 열쇠를 주워가지고 이걸 흙을 묻은 걸 털어가지고 용수야 참어 소풍 가는데 야 하고 주면 용수가 이걸 곱게 받을 것 같아요? 손등으로 탁 치더라고. 이 정도는 돼야 금메달이 되는 거야. 이걸 곱게 받으면 뭐가 힘들어, 그죠? 그래서 내가 또 막 달랬어. 그랬더니 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다 열쇠 끝을 바르게 툭툭툭 갈아. 그래서 아유 용수야 이리 줘봐봐. 여기 봐, 자세히 봐. 여기 조금 달았지. 뭐 조금만 더 달면 자물쇠가 안 열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용수야 참아, 지금 출발하잖아. 그랬더니 에이씨 하고 그냥 우리 반 맨 뒤로 가더라고. 당연히 맨 앞에서 내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뒤로 가더라고. 그때 이제 부장선생님 반 출발해서 얘들아 일어나, 다음 우리 반이다 하고 이제 따라서 이제 막 교문을 나서서 한 10m쯤 갔나 남자 부반장이가 뒤에서 쪼르르 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나? 용수가요 자기 소품 가방을 스탠드 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치고 저 후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어디로 갔겠어? 뭐가 질러? 아는구나. 그래서 용수 소품 가방 어쨌어? 제가 가져왔어요. 이리 줘. 그래서 용수 소품 가방을 메고 이 녀석이 귀엽고 집에까지 가서 돗자리를 가져오겠다 이게지. 그래 가자 하면서 이제 교문에서 나와가지고 전철을 타고 올림픽공원으로 소풍 가는 날이에요. 5호선 전철을 타야 돼. 마장역까지 걸어가는데 제 평소 걸음으로 한 11, 2분 걸리는 거리를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속도로 아주 천천히 갔어. 선생님 앞줄 나가면 혼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서 천천히. 내가 왜 천천히 갔겠어? 용수가 집에서 돗자리 가지고 쫓아올 시간을 벌어주려고 천천히 딴짓하면서 막 뒤에서 애들은 무슨 소풍을 이렇게 늦게 가는 게 어딨냐고. 소풍 가는 날은 다른 때보다 속도가 2배로 빨라져야 되는데 2배로 늘어졌으니 4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뒤에서 애들이 빨리 좀 가라고 막 그러거나 말거나 천천히 해서 20분 걸려가지고 마장역 도착해서 이때쯤이면 용수가 뛰어왔겠지. 아이고 안 왔네. 이거 큰일 났어. 일단 지하로 내려가. 지하 개찰 그런 데까지 내려가서 다시 봐도 안 와. 얘들아 안 되겠다. 잠깐 그대로 자리에 앉아. 그래 앉혀놓고 이거 참나. 근데 우리 이제 4학년 부산선생님 반 통과하고 우리 반만 그 10월 말 썰렁한 그 콘크리트 바닥에 다 주저앉아 있고 2반, 3반, 4반, 8반 다 소풍 가고 우리 반만 펑하게 앉아 있는데 나도 속이 하는데 그때 우리 반 여자 금메달도 무섭습니다. 여자 금메달이 뒤쪽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말하는 것도 걔네들 무서워요. 선생님 우리 소풍 안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선생님 우리 소풍 가요. 이러면 얼마나 귀엽고 좋아. 그냥 검은 동백은 그렇게 말투가 달라요. 나도 내 속에 말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기껏 한다는 말이 너는 지금 다른 반은 다 소풍 갔는데 우리 반만 소풍을 못 가고 여기 앉아있는 그 이유를 보면 모르겠어? 그랬더니 여자 금메달이 아니까 그러죠. 용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알지 뭐, 그지? 그러면서 나한테 훈계를 하는데 여자 금메달이 용수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용수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우리 반 29명이 지금 소풍도 못 가고 여기 주저앉아 있잖아요. 뭐 용수가 이쁘다고 용수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죠. 용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 이 무서운 현실을 선생님은 모르냐고 아주 무섭게 따져. 그래서 한참 야단 맞다가 뭐 져야지 어떻게 해서. 그래 네 말도 맞다. 우리 반도 소풍 가면 되지 뭐. 그래 소풍 가자 일어나. 그랬더니 그때까지 소풍 못 가는 줄 알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와 우리 소풍 간다고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막 입이 벌어져 와 일어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금방 이러고 있다가 그냥 소풍에 우르르 일어나길래 가자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 그 순간에. 그래서 딱 보니까 번호가 뜨는데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수 전화 같아. 얘들아 잠깐만 전화만 받고 여보세요? 근데 몇 번 가만히 있다가 딱 전화 끊더라고. 용수 같은데. 아침에 용수가 나한테 자랑을 했거든요. 엄마 휴대전화 빌려왔다고. 에이 모르겠다. 가자 하고 개찰구 빠져나 내려갔어. 전철을 타고 한 세정거장 갔나? 또 전화가 울려. 아까 그 번호야. 용수 같은데. 또 전화 여보세요 하니까 또 가만히 숨소리만 쌕쌕 들리다가 다 끊어. 용수 같은데 이 녀석이. 그러다 또 한 서너 정거장 가다가 하하 이런 내가 하면 되지 기다려라 하고 그 전화번호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작전을 바꿨지. 몇 번 신호 가다가 탁 전화를 받는 눈치가 보이길래 다짜고짜로 용수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 전화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그것도 모를까봐 너 지금 어디야? 그랬더니 갑자기 울먹하면서 학교에요. 왜? 너 오늘 소풍 안 가? 그랬더니 다시 또 울먹울먹하면서 선생님 저 오늘 소풍 못 가요. 왜 못 가? 집에 가서 돗자리를 가져왔는데요. 막상 소풍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 소풍 가방에 김밥도 들어있고 음료수도 들어있고 간식도 들어있는데 소풍 가방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소풍을 가요? 그래서 이 녀석이 네 소풍 가방 선생님이 갖고 있어. 소풍 올 거야? 했더니 알았어요. 마장역까지 올 수 있지? 예. 마장역에서 저 올림픽공원 가는 전철 잘 보고 타. 선생님 기다릴게. 빨리 뒤쫓아와. 그랬더니 알았어요. 꼭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 올림픽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한월 광장이라고 큰 광장이 있습니다. 한월 광장에 우리가 가니까 이미 다른 반은 뿔뿔이 다 터지고 우리 반만 썰렁한 한월 광장에 도착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전날 올림픽공원 평면 지도를 가지고 6명씩 모둠을 짜가지고 우리가 모의 훈련을 했어요. 선생님하고 한월 광장까지 간다. 거기서 모둠별로 어디 둘러서 12시까지 피크닉장 점심 먹는 대로 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하고 연락해 되니까 엄마 휴대전화를 모둠장은 꼭 하루만 빌려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연락하려고. 근데 용수는 모둠장도 아닌데 엄마 휴대전화 빌려왔다고 아침에 나한테 자랑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야 1모듬 2모듬 3모듬 소풍하고 선생님 같이 안 해요? 나 진짜 용수 좀 그래 좀 이따 보자 하고 이제 혼자 올림픽공원역으로 다시 가가지고 궁금해서 또 전화를 했어. 용수야 어디쯤이냐 그랬더니 어디 전철역시내 했대. 그러면 한 20분쯤 지나면 올림픽공원역에 도착한다. 선생님이 3번 출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3번 출구 잘 보고 나와. 그랬더니 알았어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지가 나한테 뭘 잘했다고. 그래서 알았으니까 빨리 와. 한 20분쯤 지나니까 이제 전철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 지하 아래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착착착착 올라오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용수가 나타나는데 저 지하에서 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착착착착 올라오는데 처음에 용수 머리, 가슴, 배 순서로 착착착 올라오는데 그 장면이 지가 무슨 서양 영화 람보의 주인공이라고 돗자리도 뭐 작은 거다. 이따만한 돗자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탁 메고 탁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 용수가 다 컸네 여기 찾아오고. 근데 처음엔 지가
아침부터 내 속을 뒤집어놔서 이 금은 동메달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움찔하고 내 눈치 살짝 보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선생님 화났어 이리 와. 그랬더니 그제서 헤헤거리며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이제 원피권으로 들어가는데 선생님 우리 반 애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소풍하고 있지. 빨리 니네 모둠 찾아가자. 해가지고 겨우 용수를 인계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용수야 그 돗자리가 뭐라고 왜 그렇게 돗자리 했어? 했더니 제가 우리 모둠 돗자리 담당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용수가 아주 그 책임감이 강한 소년이라고 오해할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용수가 돗자리 담당인 건 맞아요. 근데 용수는 자기가 그 돗자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싫어해. 용수한테 하도 터져가지고 용수를 좋아하는 아이가 우리 반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외로운 외톨이에요. 애들을 하도 쥐어박으니까 폭력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 돗자리가 있어야 돼. 응? 그래서 점심 때 용수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6명의 아이들이 앉아서 점심 먹는 걸 내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아이고 저 돗자리 신세나 내 신세나 하다가 그러면 되겠네. 내가 아이들의 돗자리가 돼주면 어떨까? 그래 마음껏 나를 깔고 앉아라. 나에게 돗자리 철학을 가르쳐준 금메달 용수.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아이들의 돗자리가 돼주자. 야 돗자리 괜찮은데? 그래서 돗자리 선생님의 교육관을 나한테 심어준 게 용수입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해 12월 중순쯤 지나서 사람이 좀 일찍 바뀌면 지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12월 중순 지나서부터 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하루는 우리 반 여자 금메달이 나한테 와서 선생님 쟤 좀 보세요. 누구? 그 선생님이 이뻐하는 금메달 용수요. 왜 용수가 뭘 또 잘못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용수가 영원히 사람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렇죠. 용수요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엄청 얻어 터졌어요. 2학년 때는요 엄청 얻어 터졌어요. 3학년 때는 엄청 얻어 터졌는데 4학년 돼서 저는 제가 저렇게 바뀌었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네 눈에 용수가 바뀌었으면 그건 확실히 바뀐 거다. 그러면서 그해 우리는 용수가 변하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 는 걸 다 공감했어요. 만약에 용수가 변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이들한테 지금도 지탄을 받을지도 몰라요. 교육 잘못 시켰다고. 근데 우리는 다 공감해가지고 용수가 금메달에서 은메달, 은메달에서 동메달 나중에 5학년 올라갈 때는 메달권 밖으로 완전히 평범한 아이처럼 변했어요. 두 가지 변화가 왔는데 어느 날 용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성깔이 있어가지고 막 하도 싸우려도 막 상처 자국도 있고 막 이러던 애가 나오더라고. 아니 용수가 이렇게 귀여운 구석이 있었나?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또 하나의 변화는 용수 둘레에 친구들이 하나 둘 셋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학년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아이로 변했습니다. 용수가. 그런 용수가 재작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얘는 아직도 내가 자기를 무척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나 용수. 지 애비한테 그래서 그래 용수야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동화도 써줬는데 안부 전환 드려야죠. 얘가 사람이 됐네.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나 이번에 대학 들어왔어. 내가 속으로 맨날 애들이랑 공부도 꼴찌인데 어떻게 용수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거기다 버티는 게 나 2학년 장학생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 됐으니까 용수가
대학에 무슨 학과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는 얘기. 무슨 과에 들어갔을까요?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심리학과를 가요? 비슷한데요. 경호학과에 갔어요. 경호학과라고 있더라고. 애들 그렇게 패더니 이제 경호학과를 갔어. 그 용수가 나한테 보내준 편지를 읽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씨도 엉망이야.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명초등학교 선생님의 제자 최용수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씨름하고 지금은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2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구미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매일 선생님 생각나면 선생님이 써준 책을 보곤 합니다. 옛날 생각도 납니다. 정말 옛날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울 가게 되면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검은 동메달도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딱 걸렸다 임진수도 그렇고. 용수 이 편지를 받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그래서 여기 붙여놓고 다녀요. 오늘 뭐 재밌었습니까? 들을만했습니까? 예. 뭐 질문 같은 거 뭐 생각해도 뭐 혹시나 한두 분 뭐 예. 동화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은 좀 생략하고요. 오늘 강의 들은 소감을 우리 꼬마 친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할까? 요거 둘이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번갈아 달아. 선생님 뭐 필요하다 해서 2개뿐이요. 하나. 예, 그거 굉장히 저 주문 제작한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감으로 그래. 어땠어? 네, 얘기해봐. 몇 학년이야? 4학년 5학년 올라가는 거야? 아니 4학년 올라가는 거야? 용수도 4학년이야? 니네 반에 용수 같은 애 있지? 비슷하네? 네. 있어. 다 있게 돼 있어. 그 용수 얘기 듣고 어땠어? 재밌었어? 너는 용수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네. 그래. 오늘 이야기 4개 들려줬는데 뭐가 가장 재밌었어? 맨 처음 거요. 슬픈 종소리? 네. 그럴 줄 알았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해. 근데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슬픈 종소리처럼 재밌는 것만 제가 가지고 해요. 근데 어른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이 생각할 거리, 교육적인 문제, 뭐 문학적 관점의 문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재미는 좀 떨어지지만 아이들한테는 더 재밌는 걸로 해야 돼요. 니네 학교 언제 한번 초청해라 내가 갈게. 무슨 학교야 한산? 슬기초등학교. 고잔역에서 가깝잖아. 네. 나 다음 주에 중앙도서관에 가는데 뭐 책 선포식 한대네. 안산시 한 책 읽기 선포식을 하는데 동화 성인물 하나 청소년물 하나 동화 하나 3권 했는데 제 책을 기특하게도 선정을 해놨어요. 안산이 괜찮은 데인가 봐. 네. 그래서 뭐 선포식 한다고 또 시장님이 오라 그래서 또 가봐야죠. 또 많은 책 중에 또 내 거를 선정해 줬는데. 동생은 뭐 할 말 없어? 너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슬픈 종소리.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이들 많을 때 하면 슬픈 종소리 하면 애들이 몇 번 뒤집어져요. 김패불뚝이 하고. 또 선생님 중에서는 교직에 계시세요? 네, 어땠습니까? 중고등학교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중고등학교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전 중1 담임이어서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반에도 진수 같은 애가 있고 우리 반에도
아, 동수 같은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딱 걸렸다 임진수가 제 마음에 와 닿았고요. 아, 맞아.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정말 이렇게 뒷꼭지가 따가울 정도로 당황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어느 선생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한테 배우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사실 많이 느꼈어요. 저 이번에 1학년 담임하면서 보통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에서 6학년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중학교, 학년 때 네. 말이 되게 안 듣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되면 또 연로도 있다. 네,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정말. 저를 하루에 쟤네는 질문을 왜 저렇게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예. 아,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게 잘하는 건가? 그것도 저한테 확인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만족스러운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 덜렁공주는 왜 덜렁공주일까? 애가 되게 좀- 성격이 상당히 아. 덜렁거렸는데 막판에 네. 대단한 히트를 쳤죠. 아. 그 관점. 아. 그래서 저는 이 덜렁공주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길래 얘가 덜렁공주일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요,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이라 네. 그렇게 덜렁대다가도 어느 순간은 또 멋진 한 펀치 날리기도 하고 그렇죠. 참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 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송원 선생님에게 뜨거운 손뼉. 정말 송원 선생님 행복하셨죠?